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뇌졸중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놓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고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과 어떻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뇌졸중? 그것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3명 중 1명은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한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중 대다수,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의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한 사실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믿음, 건강한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 고혈압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뇌졸중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으며 고혈압만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혈관뇌과에서 35년 동안 일해온 김성호 교수입니다. 제 나이는 69세로 지금까지 치료한 뇌졸중 환자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뇌혈관은 수개월, 심지어는 1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그 시간 동안 뇌는 다양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증상들, 예를 들어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한쪽 손이나 발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 이런 증상들은 모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기고 병원에 가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결국 큰 뇌졸중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며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전조 증상들은 아주 미세한 신경학적 변화부터 시작되며 여러분의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으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뇌졸중 환자들은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무시하거나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무시한 결과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다 해서 뇌졸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젊은 사람은 뇌졸중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50대, 심지어 40대에도 뇌졸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젊은 뇌졸중 환자가 30%나 증가했으며 이는 매우 경고적인 신호입니다. 뇌졸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은 유전이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전체 뇌졸중 발생의 50%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생활 습관과 전조 증상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유전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김순자라는 63세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뇌졸중 증상을 처음 느낀 것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고 가족들도 그렇게 말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자 할머니는 왼손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도 자꾸 떨어뜨리고 밥그릇을 들 때도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5월에는 말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고 머릿속에는 분명히 말이 있는데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6월 초 할머니는 왼쪽 눈이 흐릿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왼쪽 눈으로 볼 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가족들은 안과에 가서 도프보기를 맞추면다고 생각하며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6월 15일 새벽 4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새벽에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뇌의 60%가 손상된 상태였고 구급차에서 측정된 혈압은 2배 140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즉시 CT 촬영을 했지만 중대뇌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엄마를 죽인 거죠? 3개월 동안 엄마가 보내신 신호를 다 무시한 거죠? 그때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3개월 동안 보내신 모든 신호는 전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갔다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100%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 후에도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은 지금도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는 사례는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보내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했고 그로 인해 할머니는 결국 심각한 뇌졸중을 겪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전조 증상들은 아주 미세했지만 그 증상들이 뇌졸중의 위험 신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며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할머니가 처음 어지러움을 호소했을 때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단순한 약물 치료로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 힘이 빠진다고 말했을 때, 말이 꼬였을 때, 시야가 흐려졌을 때 모두 중요한 전조 증상들이었고 이 증상들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를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어머니의 상태를 간과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한 큰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지금도 자책하며 내가 그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전조 증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문제나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간주하고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 손이나 발의 감각 이상,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회복이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결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뇌혈관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서서히 변화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병원에 갔다면 약물 치료나 간단한 조치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손에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나 말이 꼬였을 때도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일어난 후에는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졸중은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조 증상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더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조 증상들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세한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양쪽 볼을 만졌을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덜 감각적이거나 지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매우 미세해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피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시적 허혈 발작 TIA입니다. 이것은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마비감이나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회복되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한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구토나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잠시 지나면 괜찮아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며 병원에 가지 않지만 이는 진짜 뇌졸중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TA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후 몇 주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신경학적 이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없었던 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워지며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거나 우울해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요즘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라면 이미 뇌졸중의 전조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때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뇌혈관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급성 전 증상으로 즉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의식 저하, 심한 구토와 함께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은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지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4가지 단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전조 증상을 잘 인식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가 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개발한 K-패스트 테스트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검사법으로 뇌졸중의 초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는 눈 검사, 균형 검사, 기억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뇌졸중의 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K1 눈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 멀리 있는 시계를 보세요. 시계의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나요?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만약 한쪽 눈으로 볼 때 글자가 흐릿하거나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흐려지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증상이 단 1분이라도 있었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K2 균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몸의 균형 감각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세요. 5초 이상 버틸 수 있나요? 만약 3초도 못 버티고 휘청거린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의 이상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는 자꾸 넘어지고 불안정한 걸음을 걷는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은 결국 대형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 감각의 변화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K3 기억 검사입니다. 기억력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린다면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을 경우 정신과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신경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검사를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뇌졸중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검사 중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압을 관리한다고 해서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동성입니다. 하루 종일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혈압이 20mBq 이상 높다면 그날은 특히 조심해야 하며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며 병원을 방문하여 체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잠자기 2시간 전에도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혈관을 막을 위험을 높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킨 채로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뇌졸중의 위험을 약 30%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6시간 미만의 수면이나 9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면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은 7-8시간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매우 나쁩니다. 블루라이트가 뇌의 혈류량을 떨어뜨려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감정적 충격이나 큰 스트레스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다툼이나 감정적 폭발 후에는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다행히도 금연한 지 1년만 지나도 뇌졸중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뇌졸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증상들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참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누군가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다가오지 않으며 생활 습관의 개선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처럼 어지러움, 손발의 감각 이상, 말이 꼬이는 현상,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들이 모두 뇌졸중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을 찾는다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가진단을 통해 뇌졸중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조 증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들과 소통하면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커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뇌졸중의 위험 신호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라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느끼거나 주위 사람들 중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주세요. 뇌졸중은 방치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빠르게 치료를 받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보를 더 자주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등을 실천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바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면 뇌졸중은 물론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서 더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